안녕하세요. 출근길 3부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해외 출장 중 숙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과로사 산재 사건을 산재로 승인받은 그 사례에 대해서 핵심 쟁점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먼저 동사건을 수임하면서 확인한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쟁점으로 해외 파견인지 해외 출장인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파견과 출장의 경우 현행법상 출장은 국내 본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파견의 경우에는 별도의 산재 가입 절차가 필요한 사건으로 자칫 과로성은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외 파견 업무 자체에 대한 산재 가입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견과 출장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출장 중 발생한 과로사 산재 사건으로 현지 활동 및 현지에서 벌어지는 각종 업무에 대한 조사 한계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속회사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체계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는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병 전 12주 사이에 비자 갱신 및 안식휴가 10여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로 인정 기준을 넘기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의 사항들 이외에도 여러가지 난제들이 있었지만 유가족 측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안고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그 일념하에 조사를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해결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해외 파견인지 해외 출장인지 여부에 대한 그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다행히 신생기업이면서 아직 소규모 기업이었던 관계로 국내외를 사업주가 직접 수시로 오가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장님이 국내 귀국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만나본 결과 해외 출장 및 해외 파견 여부에 대한 그 확인을 한 결과 다행히 해외 출장 중 사망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과 해외 파견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해외 현지 법인 소속으로 업무를 위해서 장기간 파견 보내면서 현지 법인의 지감독을 받으면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 해외 파견 개념으로 별도의 산재보험 이미 가입이 필수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의 경우에는 해외 현지 법인에서 업무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본사의 지감독을 받으면서 업무 수행 내용을 국내에 수시로 보고하고 지휘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외 출장으로 그 개념을 잡고 있는데, 파견과 출장의 구분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과로사는 인정받았는데 해외 파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파견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산재보험 임의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외 현지 업무 수행 중 산재 사건은 반드시 파견과 해외 출장 여부에 대한 사전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장지인 폴란드 현지 업무 활동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출장 산재 사건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공장 또는 현지 작업장으로 직접 출장을 가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한계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로 현지 출장 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한 동료분을 만나서 조사하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동료 근로자 한 분이 현지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 복귀 후 해외 출장 업무가 여러가지 사유로 힘들고 어려운 측면으로 인해서 퇴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늦은 시간 조사를 하러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에 팀 리더였던 이분과 장시간 문답 조사를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재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저희 노무법인의 조사 툴에 충분히 매칭할 만큼 여러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동료 근로자 문답을 할 때 어떤 기법으로 효과적인 문답을 할 수 있는지 그 기법과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설명드려 볼까 생각하고 있으니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쟁점으로 회사 측 업무 협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한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과로사 산재 사건과 같은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회사 측 반응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사건을 경험하다 보면 워낙 다양한 유형의 회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사업주 또한 제가 분류하고 있는 그런 여러 유형의 사업주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조사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유용한 자료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을 통해서 적절히 호소해야 할 때는 유가족을 동원해서 그리고 그 호소를 통해서 협조를 이끌어내고, 사업주에게 적절히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긴장감을 부여해야 할 상황에서는 적절히 그 긴장감을 부여해서 협조를 유도하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회사 측 자료를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측 조사의 한계를 이해시켜서 자료를 협조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산재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저희 노무법인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일단 회사 측 자료와 그 협조는 최대치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로 인정 기준을 넘어서기 어려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번 사건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의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발병 전 12주간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은 과로 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52시간 그리고 60시간에 상당히 미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이유는 발병 전 12주 사이에 국내 귀국한 후 비자 발급 및 3개월 이상의 해외 근무 시 진행되는 안식 휴가 그 기간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근로시간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시간의 그 여건 속에서도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하는 산재인정 기준, 산재인정 요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했고, 업무부담 가중 요인 중 5시간 이상의 시차 적응이 필요한 근로활동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고인의 휴대폰 카톡 자료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근무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라고 하는 특징을 강조했고, 그 외에 발주받은 업무의 마감 작업을 수행하는 시점의 특성을 강조해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된다는 부분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발병 전 1주간 고인의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단기 과로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내서 결국 최종 산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폴란드라고 하는 해외 현지에서 일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여러가지 조사상의 한계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두고 떠난 유가족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산재로 승인 받아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수개월에 걸친 사건 조사와 자료 정리, 그리고 동료 근로자를 만나기 위해 대구까지 장거리 출장을 다녀오면서 최선을 다한 그 결과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 최선을 다한 결과 유가족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스러웠던 기억으로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그 사건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잘 이어져 가면 결국 기적 같은 그 결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폴란드 현지 해외 출장 중 과로사 사건의 주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 오른쪽 상단 전화로 연락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